네, 이번 영상에서는 인산철 배터리 그 전압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긴 설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단하게 정리된 요약본을 별도로 또 제공을 할 텐데, 이 영상에서는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LFP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산철이고요. 리튬 철 Fe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인산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이제 우리가 표에 나온 것처럼 이건 EPF의 값이고요. 이 LFP 배터리의 이제 4S, 그러니까 4S라는 건 셀이 4개 들어가 있는 거죠. 총 4개를 직렬 연결해서 하나가 3.2V니까 4개 하게 되면 그러면 12.8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8 배터리짜리 정격의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충전 하는 값은 요 벌크 차징 볼테이지, 우리가 리튬 배터리를 우리가 처음에 CC 충전하고 그 다음에 CV 충전으로 바뀌거든요. 컨스탄트 커런트로 갔다가 컨스탄트 볼테이지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리튬 배터리 충전 방식인 거죠. 그래서 벌크 차징 하는 내용이 우리가 14.2까지 쭉 전압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정 기간, 시간을 뭐 15분에서 30분 정도를 하는데, 이렇게 쭉 충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압을 확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건 똑같아요. 플로트 차징 볼테이지가 필요가 없거든요. 인산철에서는. 리튬,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충전기도 이 과정은 안 하는 거거든요. 휴대폰 충전도 플로팅 차징 과정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값이 왜 있냐? 이거는 납산 배터리에서만 이 플로트 차징이라고 하는 충전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납산 배터리 특징이라서 리튬에서는 아예 과정을 안 써요. 그리고 안 하려면 없애면 되는데, 어쨌든 이 컨트롤러에는 납산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값은 그냥 남겨뒀거든요. 대신 전압을 확 낮춰버린 거죠. 13.3까지 낮춰가지고 전압이 낮으면 아예 충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톱을 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표를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인산철 배터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충전 방전 값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값들을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값들을 보시게 되면,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13.3이면은 거의 90% 충전이 된 거로 보는 거고요. 13.4는 99%, 6이 이제 100%라고 보긴 하는데, 실제로는 띄고 나면 바로, 그러니까 충전기를 떼고 나면 13.4나 3으로 뚝 떨어지죠. 그리고 13.3부터 여기까지 12.9까지 한 30% 공까지 13V까지 굉장히 전압의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격이 12.8인데 실은 13V만 돼도 30%밖에 안 남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이게 충전할 때는 이 값이 웬만하면 지켜지는데, 이제 방전할 때 이 값이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방전에서 또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일단 충전부터 먼저 검토를 해보고요. 요거가 이제 충전하는 값이고요. 방전하는 값인데, 이제 충전이 이렇게 쭉 올라오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방전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아래로 쭉 떨어지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디스차지하는 게. 근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평평하죠. 영어로 플랫하다고 하는데, 되게 평평한 구간이 있어서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요걸 좀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여기도 보시면 전압이 가다가 이제 뚝 떨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논문은 제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를 찾아봤더니 2022년 자료고요. 여기는 심천에 있는 대학이네요. 셴젠 대학교. 네. 그리고 precise determination of the state of charge is crucial.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충전값 아는 거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되게 플랫한 볼테이지 프로파일 보인다.
요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아까 번역을 해놨는데, 요 내용이에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충전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주로 배터리의 전압 곡선이 평탄하다는 점 때문에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게 온도가 됐건 또는 노화 과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 BMS에서 전압을 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LFP 나중에 도표로 또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NCM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LG나 삼성에서 만드는 거는 이제 떨어지는 곡선이 방전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인산철은 이게 이제 플랫하게 가기 때문에 가다가 툭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떨린다는 거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값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SK나 삼성, LG에서 만드는 거는 그런 NCM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이 제품은 이제 쭉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외부 변수가 있더라도 뭐 이렇게 설사 떨린다 치더라도 값을 잡아내기 되게 쉬운 거죠. 위치를 잡아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 물론 장점도 있는데 그냥 관리가 어렵다는 거는 이제 그 논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네, 요 곡선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충전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충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충전이 이제 요 충전 양만큼 C레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큼씩 충전하느냐 이제 요건데 0.5C로 할 때하고 그다음에 0.2C 할 때인데 0.5C로 밀어넣게 되면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끝부분, 그러니까 14.5를 여기 사용했는데 14.5까지 가게 되면 이 끝부분에 거의 꽉 찬 거죠. 이렇게 쭉 밀어넣는데 여긴 별 차이가 없어요. 총 양하고. 그리고 요 부분, 요 아래 부분도 별 차이가 없죠. 이게 되게 플랫한 거고요. 충전도 이렇고요. 실은 방전도 마찬가지예요. 방전 곡선도 떨어지는 게 굉장히 플랫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실제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문제는 독립형 태양광 할 때는 이제 충전은 큰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방전할 때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시스템의 그 수명하고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 전압도 중요한데 충전 전압에서는 부스트는 뭐 14.2부터 14.4를 요즘 많이 추천하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14.6을 했죠. 그러면 많이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배터리가 빨리 망가져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100% 채울 거냐 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충전 전압을 높게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최대 14.4고요. 요즘 14.2를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EPF는 14.2를 이제 전압으로 충전 전압으로 추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 전압이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는데 플로트 전압이 중요한 게 이게 플로트는 납산에서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납산은 뭐 산업용 배터리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배터리죠.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피하는 게 좋다라고들 다 써 있어요. 이거는 검색만 해봐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납산은 이게 그 황산화염, 그 설페이트라고 그러죠. 그 설페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인산철, 그러니까 리튬 계열은 이제 자연 방전율이 굉장히 낮고 황산화에는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만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리튬 이온이 음극 쪽에서 달라붙으면서 그러니까 배가 부르는 거, 스멜링 현상이라지 부푸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리튬 배터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중간에 분리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분리막이 있고 이쪽에 양극이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그럼 이쪽에서 이 전자가 들어오겠죠.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쪽에 있던 리튬 플러스가 이동을 해요. 분리막을 지나서 이동을 해서 음극은 이제 그라파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쭉 청산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쭉 안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완충이 이제 거의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다 채워졌을 때, 이때 급속 충전을 하거나 또는 저온 시에 충전하거나 그러면 행동이 느리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비어 있는데 여기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온 시에는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쭉 쌓여서 가지처럼 돼버리면 얘가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이 분리막을 찢어버리고 이제 화재를 일으키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또는 이게 부러지면 떨어져서 더 이상 참여를 못해요. 이 반응에 참여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자꾸 배터리가 망가지는 건데 충전 전압이 높게 되면 계속 막 높은 전압으로 달려오다가 어딘가에 그냥 떡 붙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웬만큼 여기에 10,000원이 되면 더 이상 채우지 말자. 그래야 이제 수명이 오래 간다.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케미칼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 이해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왜 급속 충전하면 안 되고 저온 충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플로트 충전 같은 걸 하면 안 되는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가 부르는 현상이 발생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충전 전압을 14.2V나 14.4V로 부스를 하시고요. 플로트는 안 해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13.3V로 갔을 때 소비자들이 이거를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할 때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충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죠. 충전이 되고 있죠. 가다가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방전하게 되면 이거 반대로 그대로 그려버리면 이쪽에 그리면 방전할 때 여기서 갑자기 충전기 떼자마자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이 플랫한 곡선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똑 떨어져요. 이게 문제인 건데 이게 요만큼 떨어진 다음에 13.3이나 4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요 값이 13.34 유지가 되고 있는데 13.3이나 4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충전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끝났으니까 이 플로트를 안 할 거기 때문에 하면은 배터리가 인산철이 망가지니까 안 해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왜 충전 안 하느냐라고 이제 컴플레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태양광 날씨는 좋은데 그리고 배터리는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왜냐면 최대 충전 값이 맥시멈이 14.6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밀어넣을 것 같은데 충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놀고 있구나 생각하고 컨트롤러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태양광이나 배터리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터리를 연구하시는 분도 당연히 여기 못하게 하고 있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 없고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건 연구 논문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EP에버는 충전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가 컨트롤러 만들 때는 충전 전압을 어떻게 했냐면 14.2가 아니고요. 충전 전압을 처음에는 제가 지우고 놔둘까요? 14.4, 14.5로 하라고 값이 처음에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4.1로 툭 다운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거 다운했습니까? 그랬더니 EP에버가 배터리를 이제 인산철을 몇 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충전 과정을 몇 번 거쳐보다 보니까 14.5로 충전하면 배터리가 자꾸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2로 낮추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충전이 되니까 그래서 14.1에 낮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배터리가 더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를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 생각하고 충전값을 확 낮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3.3 정도로 이렇게 확 낮춰서 하게 되면 이제 한국 분들 대개 경우 뭐 저를 포함해서 이거 만족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13.3으로 가게 되면 금방 설명드린 대로 나는 14.6까지 갈 수 있고 태양도 좋고 내 패널은 좋은 패널이고 그런데 왜 충전 안 하냐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값이 문제인 건데 그럼 이걸 충전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AGM 배터리로 세팅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젤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AGM이라는 거는 납산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A가 asynchronous 그래서 우리가 유리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asynchronous 글래스 타입 메테리얼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AGM 배터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전압이 어떻게 바뀌냐면 충전값이 AGM이 하면 14.4V를 부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가 13.8이에요. 그러니까 13.8로 계속 전기를 밀어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전이 일정 부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맥시멈으로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제 그거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내가 인산철 배터리를 가장 많이 채우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정말 쉬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부스트 충전 값을 14.6으로 하는 거예요. 잘 안 터지거든요. 6. 그 다음에 플로트도 14.6. 그 다음에 이제 부스트 리커버리라고 그 밑에 값이 있는데 요거를 14.5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4.5가 되면 다시 충전을 또 시작해요.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거의 14.5로만 계속 밀어넣고 있는 14.5로 계속 밀어넣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는 망가질 거예요. 배터리는 망가지는데 그럼 왜 망가지느냐? 왜 망가지냐면 이제 우리가 배터리 안에 셀이 4개 이렇게 있죠. 총 4개가 있고 이제 BMS가 있어가지고 4개 연결이 쫙 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데 그런데 컬러를 좀 바꿔볼까요? 네, 4개가 있는데 14.6으로 하게 되면 14.6을 6볼트를 나누기 4를 하겠죠. 그래서 요거 된 만큼을 여기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넣고 있는데 실제 내부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여기 충전하게 되면 가끔 밀어넣다가 이제 각각에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값이 쭉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한 놈이 안 올라오잖아요. 얘가 잘 안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 기다리면서 여기를 들어온 거를 얘한테 주면 좋은데 요거 우리가 액티브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저항으로 태워버려요. 저항. 이거 띠저항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띠 있는 것들. 이렇게 된 저항으로 해가지고 요게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띠저항이 달리는데 우리 밸런서라고 불러요. 패시브 밸런서. 이 패시브 밸런서에서 전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올라올 때까지요. 그럼 어떤 얘기가 벌어지냐면 소비자가 보기에는 이걸 태우려면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충전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전기를 태우고 있는 거지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반작용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러면 열이 나겠죠, 당연히. 저항으로 막 태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태양광은 매일매일 충전하잖아요. 매일매일 열이 나요. 배터리가 꽉 차도. 그러면 얘가 배터리 내부에 온도를 높여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만 열이 나겠죠. 가까이 있는 곳, BMS 가까이 있는 곳은 배터리가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그 반대일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설사 이게 다 올라왔어요. 두 개가 이제 평준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각각이 3. 몇 볼트가 되나요? 이제 전압이 올라왔는데 계속 높은 전압을 밀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밀어넣으니까 4개가 전부 다 4개의 밸런서 저항이죠. 저항이 계속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광은 매일 반복이 되잖아요. 아침 저녁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용도 안 하고
내가 한 2주에서 한 달 동안 캠핑을 안 갔다. 그러면 매일 충전하고 있는 거야. 그 매일 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한테도 계속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열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한쪽은 열이 높고 한쪽은 열이 낮은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편차가 발생을 하고요. 그거보다 더 문제되는 거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꽉 찼는데 계속해서 리튬 이온을 이렇게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금속으로 변하는 거, 뭐 치석같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석같이 쭉 리튬 금속이 쌓여가지고 배터리를 결국 망가뜨리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가스 분출 이루어지면서 불은 잘 안 나는데 인자철 같은 경우에 가스 분출이 확 나오게 되죠.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안 좋다. 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충전되는 걸 좀 보고 싶어. 나는 EPF에서 세팅한 값, 그러니까 EPF에서 세팅한 값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값들을 참 지우고 가겠습니다. 값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매뉴얼이 어디 있을까요? 매뉴얼이 저희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볼까요? 홈페이지에서 컨트롤로 들어가시고 데이터북.kr에서 컨트롤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IT 시리즈 매뉴얼 들어가서 보시면 엑스트라 쪽 보셔도 되고요. 충전 전압 쪽 보시게 되면 내용이 좀 많네요. 자, 요게 이제 AGM 배터리가 아까 그 유리 섬유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황산액이 채워져 있는 거죠. Asynchronous glass mat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요즘 그 자동차 배터리 요걸 많이 쓰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다음에 젤 배터리, 그다음에 플로티드 배터리, 액상형인데 많이 사용 안 하죠. 자, AGM을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14.4로 충전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가 13.8이니까 이 전압으로 물론 여기서 많은 양은 안 해요. 이 전압을 충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기 사용하게 된다. 그럼 13.2로 갔을 때 다시 요 벌크 충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13.2가 걸려야만. 그런데 13.2가 잘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 내가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안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압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13.3이 계속 유지되다가 13.2가 걸릴 때 되면 거의 뭐 배터리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50% 사용을 해야 걸리기도 하고 13.2에 가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배터리마다 다르고요. 평평하기 때문에 평평하다는 게 참 이해시켜드리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평평하다는 게 여기 다 모여있다 그랬죠. 13.4에서 바로 13.3으로 떨어져요. 그런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가요. 그러다 13.2로 갔을 때 이렇게 가다 톡 떨어지거든요. 문제는 이 뒷구간 있죠. 요 뒤에 구간. 요거를 이게 플랫하기 때문에 BMS에서 인식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난 아직 13.3인데 한 50% 빠졌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내가 12.8 갔는데 50%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배터리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BMS가 그걸 제대로 표시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NCM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리튬 이온 그 LG에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파르다 그랬죠. 가파르고. 그리고 이 값이 굉장히 정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 쭉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 잔량이 되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줘요. 그러니까 전압이 이만큼이면 잔량이 이만큼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쪽은 이게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만큼이 50%인지 여기가 50%인지 이걸 잡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차가 적어서.
이게 되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셀이 되게 좋고요. BMS가 좋으면 이게 괜찮은데 어, 화학 특성상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중국 제품이다, 뭐 한국 제품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 화학 구성 자체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이용해야지 모르고 이용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중간으로 점검을 해야 되면 이런 거예요. 나 복잡해. 나는 무조건 그냥 그 값을 보고 싶어. 그러면 AGM을 세팅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참 믿기는 어렵지만 그냥 메이커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쫓아갈 거야. 뭐 그게 배터리 좋다니까 라고 하시는 분만 LFP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믿는 분만. 믿거나 말거나인데 리튬 리튬 인산철 이거를 제조사에서 그러니까 컨트롤러 제조사에서 그냥 요대로 좀 놔두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요 값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13.3으로 갔는데 나는 이 요러면 충전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플랫한 구간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충전을 안 해요. 실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만족 못 해. 그럼 어떡할 거냐? 할 수 없죠. 그냥 배터리가 망가지는 걸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진 좋은데 배터리가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배터리가 나쁜 경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이건 거죠. 좋은 조건을 설명을 드리면 자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죠. 한국에서 요즘 LG에서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시중이 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요. BMS를 가장 많이 만드는 데도 중국이에요. 굉장히 큰 회사를 많이 있거든요. 또 잘 만들어요. 가격도 싼 데다가. 그러면 이거를 BMS 조립하는 팩 메이커들 배터리 팩 만드는 데는 이 회사는 이 배터리를 사다가 이 BMS를 사다가 자기네가 조립을 하고 이제 해외로 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러면 이제 A급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도대체 B급은 뭐냐? 딱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뭐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서 그런데 자, 요 배터리 셀이 안전하게 들어오면 되는데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다라든가 BMS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은 거 고르겠죠. 그런데 골라주는 걸 갖고 들어왔다. 그럼 이제 요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가 섞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관리가 잘 되는 회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를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하는 그 배터리 팩이 있긴 한데 딕슨이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관리가 잘 되고요. 요 셀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는 원통형 셀이 보통 2,000회인데 저희는 3,000회짜리를 사용을 해요. 요 셀을. 그러니까 2,000회짜리보다 3,000회짜리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품질이 처음부터 좋다는 거. 그러니까 배터리 품질, 셀 품질이 좋은 걸 사용을 하고 그거를 본사에서 받아오고 네, 그리고 BMS를 국내에서 잘 선별을 해서 팩을 제조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중국에서 그런 회사가 있겠죠. 그게 이제 EPF인 거고 EPF는 그렇게 만들어서 갖고 들어와요. 그 회사가 충전기까지 만들거든요. 그런 충전기 회사가 내가 배터리 만들면서 이 배터리를 가장 좋은 상태로 충전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B급이죠. 어떤 형태로든 뭐 중국 내에서도 나쁜 배터리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입돼서 한국 들어와서 조립한 업체들이 몰라서 나쁜 마음이 아니고요. 몰라서 이제 안 좋은 팩을 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제품을 썼는데 그런 배터리를 썼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플랫한 구간이 쭉 이렇게 플랫한 구간이 있는데 배터리가 나빠가지고 요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플랫한 구간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난 요렇게 떨어질 줄 알고 여기 가면 난 스톱 시킬 거야라고 로우 볼테이지 디스커넥트 값을 잡아놨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이게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회복 불가능한 선이 여기라 그러면 여기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 버려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랑 좀 상의를 하셔서 어떤 배터리 쓰셔도 상관없는데 좀 상의를 하고
같이 좀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우 볼테이지 디스커넥트, 그러니까 저전압 차단을 여기서 끊어주면 돼요. 이쪽 전압인 거죠. 약간 높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가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느냐? 그러면 겨울철에 발생을 해요.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에요.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요.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평탄한 곡선, 방전 있다는 거, 플랫 디스차지 커브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는데 이제 단점의 문제인 거죠. 겨울철에 온도가 이제 주로 영하로 떨어질 때, 그럼 이제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내부에 이제 케미칼이니까 이거는 화학 제품이라서. 그럴 때 이제 히스테리 현상, 히스테리는 뭐 이렇게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거죠. 뭐 히스테리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리가 있을 때 이때 이제 BMS 입장에서 완벽하게 BMS예요. 제어라는 BMS 입장에서 전압이 평평한 구분도 어려운데 답답하겠죠. BMS 입장에서 뭐 기계이긴 하지만 답답할 거예요. 전압이 되게 평평해서 잔량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몇 프로인지. 그런데 추위 때문에 전압까지 출렁거리는 거예요. 추위 때문에. 그러니까 추위가 만들어낸 히스테리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배터리가 40%인지 20%인지 구분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오류를 이제 보정하는 순간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정신 차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배터리가 이쪽이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방향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전압이 떨어져서 요 구간이 가고 있는데 이제 밤에 여기 방전이 시작이 되겠죠. 이때부터 가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야. 얼만큼인지 얼마큼 남았는지 잔량 좀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추울 때 이런 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정신을 차렸다는 거고요. 각성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주로 언제냐면 온도가 올라갈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로 이제 아침이 지나서 이제 배터리가 조금씩 따뜻해질 때인데 그때 딱 됐는데 봤더니 이게 이미 구간을 지나 임계점을 지나서 이 회복이 안 되는 이 지점에 이미 도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천천히 전류가 빠졌다는 거죠. 네. 실제로 전압이 떨어졌는데 이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안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주로 언제 발생하냐면 배터리 팩이 B급이 됐을 때 처음부터 그렇던 그러니까 좋았다가 품질이 나빠지겠죠. 그러든 아니면 처음부터 B급을 받았든 그거에다가 이게 겹쳐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임계점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배터리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충전하면 살아나긴 하는데 그러려면 출장을 가야죠. 가서 이 태양광 시스템이 배터리에서 섰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체를 하고 또는 충전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정말 문제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배터리가 아예 죽어버리면 죽었다는 거는 이제 설명드린 대로 안에 셀이 4개가 있는데 한 놈만 망가지잖아요. 한 놈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BMS는 어떤 경우도 한 놈이 망가지면은요. 그럼 전체를 다 작동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셀이 4개, A급 셀을 다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B급이 하나 껴있는 경우에 이런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는 뭐 오래 사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NCM은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의 NCM, 니켈 코발트 망간질, 요거 NMC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LG 같은 데서 만드는 셀을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잘 발생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랫하지 않고 방전 곡선이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곡선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내가 로우 볼트를 여기서 받았다면 여기서는 끝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임계점이 열하려면 여기 이하로 안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럼 다시 그 충전을 하겠죠. 얘가 이제 컨트롤러에 전기를 공급을 할 거고 그 컨트롤러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작동을 해서 충전을 시키겠죠. 배터리를. 좀 두서없이 설명하는 감이 없지 않아서 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최소한 감을 좀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 내용 이제 보시고서도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연락을 주시면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나온 김에 보시면 이제 그 히팅을 좀 하면 이 문제가 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그런 히팅을 정말 할 거냐, 이제 그런 숙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EPM 같은 경우는 200와트, 100와트 이상부터는, 이것도 고요. 100와트 이상부터는 히팅 패드가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방전하더라도 100와트 이상부터는 히팅 패드가 있으니까 배터리 충전할 때 히팅 패드에 의해서 배터리 전압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그러니까 저온에 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를 좀 했고요. 요거는 다른 회사 건데 EP에버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EPever.com 저희 공급사 홈페이지인 거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제품 중에서 이제 요게 배터리고요. 네, 배터리고, 배터리 중에서 유럽에 주로 수출되는 거거든요. 유럽은 이제 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배터리 선택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UN 38.3 MSDS 위험물 안전이죠. 그 다음에 뭐 CE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또 받아놨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네, 히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충전할 때 히팅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대 4개까지 배터리를 병렬 또는 직렬로 구성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은 5000 사이클 이상, 이러면 거의 10년 이상 물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10년 지나도 80% 잔량이 남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시려면 이 회사에서 말하는 충전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설명드린 대로 제가 링크를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의 엑스트라,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서 매뉴얼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충전 값을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심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배터리가 나쁜 경우에는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얘기는 플랫한 그 디스차지 커브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경우에 저랑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러면 그 로우 볼테이지 디스커넥트 저전압 차단 값을 약간 좀 올리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정말 나쁘다 그러면 AGM으로 선택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건 뭐 엑스트라 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전압이 이쪽 들어가셔도 결국은 이 충전에 대한 충전값 제가 빨리 가볼게요. 충전값, 실드 배터리, 여기는 뭐 밀폐형 배터리, 우리 보통 납산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산업용 보시면 플로트, 여기 벌크 충전이 14.4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8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 그러니까 14.5에서 14.4로 갔다가 요즘 14.2까지 막 낮추고 있는데, 요건 14.4고요. 인산철은 14.2로 되어 있을 거예요. 14.2를 벌크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를 요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플로트 충전 안 하겠다. 왜냐면 13.3만 돼도 거의 한 70%에서 90% 구간 사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압이 이제 리커버리, 다시 이제 벌크로 가는 건데, 자, 내가 하여간 요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일 좋은 거는 유저로 가셨대요. 유저로 가신 다음에 이 값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이 값을 한 13.8이든 5든 가시고요. 하여간 배터리 손상은 있어요. 어떤 경우든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값을 그 밑에, 바로 밑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 이제 로우 볼테이지를 디스커넥트 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 저전압 방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요건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정리된 거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